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오늘자로 해서 선거일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선거전이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음의 결정은 하셨는지요? 혹시 선택이 망설여지신다면 JTB 총선 토론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JTB 총선 토론은 TV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좀 깁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순서입니다. 이곳 선거구에는 3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 모두가 초청 대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토론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안호영 후보의 자리를 비워둔 채 두 분 참여한 가운데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 거부한 안호영 후보에게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연설 시간 1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창도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창도 후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바꾸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며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농촌을 살기 좋게 만들고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늘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고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시간 남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쓰겠습니다. 예, 후보의 재량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기호 7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의 기조연설 1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 기호 7번 무소속의 임정엽입니다. 저는 어제 TV 토론 이후에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호영 후보는 익산시 낭산의 폐석산의 고아토, 현재 비봉면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고자 했던 업체를 변호한 사실을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뗐습니다. 제가 법원 자료를 제시하자 변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고 한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변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안호영 후보는 제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뜻에서 전북 의원들 가운데 꼴찌 공약 이행률 26%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해 부족 운운하면서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에 관한 선택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자, 시간을 조금 초과했는데요. 자, 오늘 토론은 이 상호 토론 그리고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 이렇게 큰 두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토론할 때 한 후보당 1분씩 모두 2차례의 찬스 발언을 쓰실 수가 있고요. 이 찬스 발언은 세 번째 상호 토론 때까지 모두 소진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순서 후보주도 상호 토론 시작을 할 텐데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토론입니다. 한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죠. 자, 완진무장에 출마한 후보들 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마다 비슷한 공약도 있고 또 서로 다른 공약도 있습니다. 지역의 기대에 얼마나 부합하는 공약인 것인지 또 현실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일 텐데 상대 후보의 공약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신의 공약과 무엇이 다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순서에 따라서 임정엽 후보가 먼저 4분의 주도권 행사하겠습니다. 김창도 후보께서 정치 혁신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국민들께서 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를 향해서 국회를 해산하라고 요구하는 시대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공약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저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막말 국회의원 퇴출을 위한 국회 윤리특별의 상설화 및 국민 배심원제 도입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매월 1일에는 국회를 열자고 하는 상시국회 도입제에 관해서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회의 불척 시 수당을 감하자는 이런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김창도 후보께서 국민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 도입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한 상시국회 도입과 국회의원 회의 불출석 시 수당 삭감 그리고 후보께서 공약한 이런 내용들까지 합해서 선거가 끝나면 힘을 합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아주 우리 임정혁 후보가 아주 또 좋은 이야기를 하셨고 역시 또 제안도 아주 또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간명하게 이제 일하는 국회에서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 두 가지를 이제 크게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어떤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에 그리스 같은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에서는 전부 나와서 자기 의사를 개진하면은 그 자리에서 어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지만은 인구가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각기 떨어져 사는 이런 현실에서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축해 주시죠, 답변을.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의민주 정치가 국민들의 뜻과 조금 왜곡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국민들 한 100만 명 이상이 만약에 이제 100만 명 이상의 그 의견이 모여지면은 국민의 뜻이 바로 이제 국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 발안제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했다시피 소환제도 역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면 제발 쌈 좀 하지 마라, 일 좀 해라. 그래서 저는 막말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윤리특별을 상설화시키자는 그런 제안도 했고요.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매월 1일은 의무적으로 그냥 국회를 열도록 법제화 시켜버리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가면서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이런 일하지 않는 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상시국회 도입에 관한 것도 말했습니다. 또 문호동 무임금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회의도 불참하면서 급여를 다 받아간다는 거, 또 1년에 거의 1억이 넘는 이런 걸 받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봉급을 차감하거나 수당을 차감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든 국민들의 바람대로 정치가 진일보하고 좋아지려면 이제 새로운 제도와 법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4분의 주도권 시간 모두 지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뭐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국회가 헛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거기에 말씀을 집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은 김창도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4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임정혁 후보의 공약이 상당 부분 제가 생각하는 공약과 좀 상당히 큰 틀에서 맥락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완진무잔 지역의 발전을 또 도모하고 그리고 이제 보다 이제 농촌 지역의 어떤 부강한 어떤 건설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제 어떤 우리 안호영 후보의 공약하고 또 우리 임정혁 후보의 공약 중에 수소 경제 혁신 성장 클러스터라는 게 이제 어떤 하나의 주요 공약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전북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저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소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의 주요한 어떤 아이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이제 수소차가 상용화 되려면은 이 충전소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의 충전소의 실정은 그렇지가 못하고요. 우리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전국에 1만 2천 곳이 있는 반면에 현재 수소 충전소는 11개입니다. 우리가 LPG 가스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충전소가 없으면 얼마나 참 걱정이 됩니까? 가다가 정지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수소차도 이 전국에 현재 11개, 그리고 2022년에 310개, 예. 2040년에 1200개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소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는 이런 현실, 미국에서도 질문을 좀 던져주시죠. 미국에서도 가까운 시내에서만 수소차를 하지 장거리 이동에서는 수소차가 현실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소 경제의 핵심 성장이라는 부분이 좀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앞선 이야기가 아닌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너무 앞선 것이 아니냐, 이런 일리도 있습니다만은 과학의 발전의 속도는 상상보다 항상 빨리 갑니다. 저는 준비하는 자, 12년 전에 제가 완주 군수로 재직 시에 수소경제의 무궁한 발전성을 보고 수소전지 혁신센터를 군 단위에서는 쉽지 않은 165억이라고 하는 종잣돈을 마련해서 전북에 새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건설을 했었죠. 만들었었죠. 예측대로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와 만나서 이제 전북은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논에 물을 대려면 물골을 잘 터놔야 논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수소 충전소 태부적인 것은 인정하지만 수소차가 늘려나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 간다면 예.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희망을 거는 것은 전라북도가 산업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 전라북도 3개에 있는 대기업 중에 군사에 있는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전라북도에 하나 있는 완주, 전주의 현대자동차가 살기 위해서도 수소를 테마로 한 새로운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고, 전북도와 정부가 전북에 대폭적인 투자를 해서 전북의 알겠습니다. 새로운 경제, 이걸 일궈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늦게나 퍽이나 다행인 걸로 생각합니다. 김창도 후보에게 30초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야기는 하여튼 뭐 정체적인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데는 제가 높이 평가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도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계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이 수소차를 쉽게 도입을 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지 못한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보다 이제 면밀하고 확실하게 예. 이런 것을 이제 준비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의 첫 번째 상호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정엽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주 진안 장수, 즉 동부 산악권이죠. 여기에 낙후 문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사회 간접 자본 얘기도 좋고요. 발전 컨텐츠도 좋습니다. 동부 산악권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의 핵심 아이디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동안 전북은 새만금에 올인을 해서 동부 산악권에는 피해가 좀 많이 컸습니다. 동북권역에는 무주 대구의 고속도로, 그리고 전주 김천의 철도 건설 등 굵직한 SOC 사업도 필요하고요. 무주에 국기원을 옮기는 문제, 그리고 지난해 한방산림센터를 새로 더 키우는 거, 장수의 승마헬스 특구 조성하는 거,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죠. 더하여서 저는 지역에 있는 보물과 자산들을 보물로 눈을 뜨고 정부가, 그리고 자치단체가 정확한 설계와 디자인과 계획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서 동북권은 관광과 환경을 컨텐츠로 해서,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부자 되는 무진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 주민들이, 솜씨 좋은 주민들이 마을 농가 레스토랑과 마을 양조장, 지역에 나오는 좋은 농산물로 가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 맛집을 산골에 만들면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창도 후보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강단 있게 엄청난 예산을 제가 끌어들일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어떤 저희 소중한 고급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발전시킬 이런 하나의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실의 치즈가 유명하듯이 지금 현재 이 완진무장 지역은 치즈 산업을 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그다음에 농가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이제 치즈 산업을 하면은 지금 치즈 강국인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우리나라 치즈가 많이 어떤 수입을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 수준의 치즈 강국이 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많은 또 외국에 관련되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 K-팝이 예. 이제 아시아의 알겠습니다. 세계를 넘어서도 유명한데 이 지역에도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어떤 예. 공연 같은 것을 유치해 가지고 좀 이제 발전시키고 홍보하는데 주력했으면 하겠습니다. 예. 자, 예산 그리고 치즈 산업 강조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상호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번부터는 따로 주어진 주제가 없습니다. 자유스럽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후보당 4분의 시간 드립니다. 이번엔 김창도 후보가 먼저 4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임정혁 후보께서는 이제 8년간의 군수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이제 지역에 많은 또 사업들을 추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볼 적에 이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도 인구가 좀 감소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완주가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큰 지역이고 그리고 완진무장 지역이 서울보다 4.5배나 큰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런 지역인데 이 크고 좋은 지역에서 계속 어떤 그 완주가 군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는 완주와 전주가 시로서 성격되고 통합을 해서 인구 15만 명의 자족 도시로 발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광역 도시로 성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 도시로 성격되고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새만금 사업도 보다 활성화시켜서 예. 이 전북 지역의 어떤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임정혁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은 인구 감소 측면이 제가 2006년 군수로 있을 때 재임했을 때는 8만 3천에서 시작해서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그만둔 이후에 지금은 전국적인 추세지만 약간 줄은 것이죠. 그래서 그건 이해 부족이신 것 같고요. 다만 그 군이 시로 승격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는 군으로 자치단체가 가느냐 시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입니다. 군이 시로 승격을 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더 키워서 안주를 광역도시로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광역도시 제도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100만이 넘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3개가 있지만 미안하지만 광역도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요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주군이 과거에는 전국에서 이름 없는 미미한 군이었지만 지금은 녹할푸드 1번지 완주, 농업농촌의 수도가 완주, 예. 사회적 경제의 1번지가 완주라고 하는 자긍심과 모든 일의 주민들이 내가 이 사회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잘 사는 거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되면 그런 완주를 위해서 더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창도 후보 계속해 주시죠. 예, 저도 이제 뭐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나 그리고 이제 완주군이 어떤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KCC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이런 세금 혜택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틀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언젠가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전북의 발전을 위한 견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역량으로서 광역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 좀만 드리면 그래서 저는 우리 완주군을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의 위치가 그동안에는 6개 시 다음이었는데 제가 군수를 할 때 드디어 완주가 재정 순위도 전라북도에서 4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여기다 더하여 완주군을 전라북도 제2의 도시로 만들어서 전주, 군산, 익산 다음에 완주가 아니라 전주 다음에 완주를 만들고 전주와 완주가 서로 힘을 합쳐서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완주시까지를 앞으로는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도 후보의 주도권 4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임정엽 후보에게 시간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두 분께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도 후보 완주 전주를 통합하는 걸 찬성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완주 전주를 1차적으로 통합을 하고 그 알겠습니다. 이후에 광역시로 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새만금과 연계해서 임정엽 후보 발전시키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10초 이내에서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15만 자족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자족도시가 아니고 통합도시라고요. 저는 완주를 전주와 통합시키는 것에서는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완주 거기까지만. 국민들의 예. 상처가 너무 크고 갈등을 치유할 시간도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얘기를 듣겠습니다. 지금 안 꺼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임정엽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창도 후보 지역을 많이 다녔을 겁니다. 우리 완주 무주 지난 장수에는 특히 무진장에는 덕유산 국립공원 그리고 단풍이 가장 전국에서 아름다운 무주의 적산산 그리고 장수의 팔공산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마이산 같은 우수한 산림자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임업의 산지의 평균은 55%인데 무주 같은 데는 82%가 산지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농업만 가지고 농촌이 살기가 어려운데 이제 임업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해야 된다. 새로운 임업의 방향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역의 실정을 이해하셨을 걸로 믿고 혹시 임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부강하게 만들 방법이 있다면 우선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이 선거 백보를 이제 배포할 적에 제가 여러 가지 업체하고 같이 지역의 전 지역을 제가 일일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후보가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임업에 관한 것을 제가 지금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전 지역을 돌면서 보고 느꼈지만은 여기가 이제 어떤 천혜의 자연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강산입니다. 그래서 농촌이지만 우리 임정엽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업과 같이 연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담댐 주변의 아름다운 산수와 이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서 이 치유를 위한 이런 공간도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담댐 주변에 그런 좋은 환경들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처리 기술이 뒤떨어져서 입안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호수 주변에 도시를 만드는 것을 많이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수처리 기술이 앞선 나라에서는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같은 그런 멋진 도시를 용담댐에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좋은 산을 활용해서 경관 임업과 소득을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산림,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만 내지 소득이 없었는데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임업에 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지금쯤은 해볼 생각이라 도입해볼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하여 돈 되는 임업에 관해서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국 임업이 장치산업, 기계산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계 5대 조림 강국이 우리나라가 나무를 쓰는 데는 가장 부족한 나라입니다. 전라북도가 1년에 쓰는 나무가 120만 입방미터쯤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생산되는 나무가 많은데 쓰는 것은 반절밖에 못 쓰고 반절에서는 수입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저는 목재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업도 이제는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산에다가 돈 되는 온나무나 헛개나무나 이런 미론수도 많이 심고 잔대나 산도라지나 더덕을 심어서 노동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임업을 접근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귀산촌을 하고 우리 무진장에 사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는 미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나중에 힘이 미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완주 무진진안장수가 새로운 임업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선도적 임업의 도시가 돼서 부자 임업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라북도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답변하시죠. 예. 예, 뭐 아주 하여튼 우리 임정희 후보가 이제 역동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는 상당히 또 제가 또 높이 평가하고 또 같이 일하자는 데 대해서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좋은 일을 전라북도와 이 완진무장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항상 협업을 해서 나가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완주에도 사실 그 산악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업이 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에 관한 주제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JTBC 특집 총선 토론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토론을 거부한 민주당 안호영 후보의 좌석을 비워둔 상태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듭 토론 불참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지요. 답변 시간 1분이고요. 이번엔 김창도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거나 고치고 싶은 그런 법안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청년 실업 대책법을 먼저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특히 농촌 지역의 청년들 힘들게 대학을 들어가고 이 경쟁을 뚫고 들어가도 졸업하고 나면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취직을 하지 못해서 몇 년간 소위 백수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좌절해서 여러 가지 뭐 자살도 하고 또 이제 정신병도 걸리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없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위한 법을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농촌 만들기 법도 아울러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농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도록 국가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제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두 가지 법안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자, 임정희 후보의 답변 들어볼까요? 저는 21대 국회 개원 첫날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발의해서 임기 내에 제정해서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30년 내에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소멸되는 이런 위기를 살려내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약 200조를 투자를 했지만 1919년에 우리나라는 출산율 0.92로 세계 최하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위기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실질적 효과를 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특별법을 발의해서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해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이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농어촌 출신들 출산부터 양육과 대학까지를 정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 마음 편한 국가를 이번에 21대에 반드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상호 토론 가질 시간인데요. 한 후보당 3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두 후보 모두 한 번도 찬스 발언을 쓰지 않으셨는데 이번까지만 찬스 발언을 쓰실 수 있고요. 만약에 소진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정혁 후보가 3분의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열린 토론에서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을 손으로 퇴출시키도록 하자는 제안에 뜨거운 공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창도 후보께 공약률이 최저인 일 안 하는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제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후보께서는 공약은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을 구체화시켜야 된다.
공약은 국민들과 유권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 나가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호영 후보께서는 공약 이행률 전라북도 꼴찌 그리고 이행률 24.6% 자신의 공약 이행률에 관해서 지적을 했더니 저보고 국회의원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창도 후보께서도 이러한 안호영 후보의 발언을 어제 들으셨는데 저보고 이해부족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어떤 상대 후보의 어떤 역량 부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제가 반사적 이익을 원하는 것은 큰 틀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걸로 믿고요. 저는 이제 임정혁 후보님의 여러 가지 공약이 좋은 공약들은 많았는데 한 가지 제가 약간의 의문점을 가진 것 중에 한 가지가 요람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어떤 육아 문제라든지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무상복지를 실현하는 건 좋은데 다만 우리가 이제 무상복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짜 심리가 확산되고 또 어떤 시민단체들이 정부 예산을 자기 돈처럼 여기는 이런 뜻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임정혁 후보의 자, 주도권 시간이라서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상복지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국가의 가장 큰 위기는 소멸입니다. 출산율 여자 남자 한 쌍이 0.9 0%대로 떨어진 건 세계에 우리 한국뿐이 없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복지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로 모으고 장학 제도도 하나로 정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완주 무주 진한 장수 같은 경우 내년 입학을 할 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준다고 해도 110억밖에 안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과 양육과 교육을 자치단체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데 그럼 이 출산율을 어떻게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다른 무조건 복지만을 들리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이해하시죠? 3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는데요. 혹시 원하시면 제가 찬스 발언을 두 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거푸 쓰시겠습니까? 저는 국회 개혁을 위해서도 국민과 약속을 소홀히 하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을 퇴출시키는 출발점이 21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4년을 줘도 일을 못한 사람은 또 다른 4년을 준다고 해도 저는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접근을 해서 일을 해내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변명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은 4년 동안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왜 그 약속을 못 지켰는지 검증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후보의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안호영 후보는 우리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뺏어버린 나쁜 그런 후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일 많은 완주 무진장에 이제는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실천하는 완진무장에 희망을 주는 그런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열심히 일하는 후보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으로서 저는 완주 군수 때 95%에서 98.7%라고 하는 공약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김창도 후보도 직장에서 최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어제 말씀을 하시던데 약속을 하면 잘 지킬 걸로 믿습니다. 유권자들은 약속을 한 후보로 잘 지킨 후보를 뽑아야 될까요? 공약을 해놓고 무책임하니 반성도 않고 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뺏은 그런 후보를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임정혁 후보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완진무장의 현명한 유권자들이 어떤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못 다 돼서요. 2분의
찬스 발언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이번엔 먼저 김창도 후보께 3분의 주도권을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찬스 발언 여부를 여쭤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아까 이제 우리 임정혜 후보께서 어떤 요람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복지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완주 지역에 이제 어떤 농촌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무상으로 공급하더라도 한 11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취지 자체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떤 대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주려는 그 고마운 마음은 저는 너무나 감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이 무상복지를 이렇게 하면은 여타 지역에서도 다 같이 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공짜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큰 틀에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에서 있어 봤지만은 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여하에 따라서 교수들의 임금, 그 다음에 학교 교직원들의 임금이 모두가 이게 연동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생산적 복지로 연결돼야 된다. 대학생들에게 어떤 적당한 일자리를 주고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 어떤 우선적으로 돈이 없을 때는 돈을 급하게 빌려주고 또 순차적으로 자기들이 취직을 하든지 어떻게 여력이 되면 갚아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되어야 공짜 심리가 확산되지 않아야 사회가 발전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질문을 주실 것입니까? 예,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요람에서 대학까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출산율을 높이면 출산과 양육과 대학 교육까지를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높일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출산율 높일 방법이 있습니까? 출산율이라는 게 이제 저출산 제도가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예, 인구 절벽 문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떤 화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시급한 현실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가 어떤 돈벌이를 못하고 그러면은 가정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애를 낳아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비도 비싸고 그 다음에 어떤 중소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직장을 다녀도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애를 키울 현실이 안 되는 그게 좋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 지적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알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29년 전 도의원 때 가족교육협회를 운영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럽은 지금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준비하지만 저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비도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저는 시범 지역을 농촌 지역에 먼저 만들고 이것이 노정되는 문제를 보완을 해내서 국가가 알겠습니다. 결국은 농촌 지역을 다 해야만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15년 동안 200조를 썼는데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 처방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종합 처방이 그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 듣겠습니다. 가지 측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러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일단 3분의 주도권 여기까지 이렇게 끊고요. 2분 더 찬스 발언 남아 있는데 쓰시겠습니까? 예. 예. 저는 어저께 토론에서 말씀했다시피 여기에 완진무장 지역을 어르신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이런 하나의 지역, 소위 말해서 노인 천국을 건설하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어저께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와서도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도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인심도 후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마음씨를 보면서 충분하게 이런 이상 지역을 건설하고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청년의 미래, 또 노인의 미래,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주부들의 미래, 어린 아이들의 장래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여러 어떤 정치인들이 힘을 합치고 정말 어떤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을 우선하지 않고 대의명분과 공명정대한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해나간다면 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모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 10분이 조금 남았는데. 예, 저는 아까 우리 임정혜 후보가 말씀했다시피 저는 공직자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창 시절에도 항상 어떤 여러 개의 대학을
옮겨가면서도 늘 1등으로 입학하고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 적에도 아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황산벌에 나타난 김유신 장군의 이런 자세로 제가 왔습니다. 예. 제가 얼마든지 여기서 열심히 해서 당선돼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인정받고 통일 대통령까지 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김창도란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번에 지지하는 알겠습니다. 표가 한국 정치의 예. 미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보다는 자신의 주장 펼치시는 데 시간을 할애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JTB 특집 총선 토론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토론회 민주당의 안호영 후보 참석 거부해서 좌석을 비워둔 상태에서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애초에 주어진 시간대로 3분의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한 후보당 3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창도 후보 3분 시간 사용하시죠. 예.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요. 예. 예. 우리 임정혜 후보께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방향 자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저는 희망을 잃은 우리 농촌 지역에 희망의 전도사, 실천가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농민들의 수는 줄어들고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제값받고 팔기가 어려우니까 폐농하고 농촌을 많이 떠납니다. 대한민국 식량 자급률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량 자급률을 7%만 더 올리는 식량 안보법을 통과시켜서 예. 농산물이 제값받지 못하고 폭락해서 갈아엎는 이런 일을 막고자 하면서 그러면 식량 주권도 지킬 수 있고 예. 토종 종자도 보존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주고받았으면 하는 예. 바람에서 김창도 말씀하시죠. 예.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국가 위기 중에서도 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크게 겪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수호해온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제 요즘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판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판박이처럼 늘 싸움을 일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이 무너지고 공정과 정의가 이제 무너지는 이런 하나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에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 그리고 또 두 사람의 국회의원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정과 정의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주도해 나갈 때 발전의 어떤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싸움만 하는 정치, 패거리 정치, 하청 정치 이건 20대에서 종결시키고 21대는 희망의 정치, 일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함께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완주군수 때 7억이던 교육 예산을 140억으로 높여서 교육을 통해서 계층 간, 지역 간의 이동을 이룰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완주 무진장을 교육과 환경이 좋아서 수도권에서도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완주 사람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완주와 무진장을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말씀 꺼내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임정엽 후보에게 3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정 토론에서 완주의 폐기물이 익산에서 넘어왔고 둘째로 그 폐기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고화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익산에서 받지 않았었고 근데 익산과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의 변론을 안호영 후보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안호영 후보는 처음에는 불법 폐기물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익산 시민을 반대편에서 관련 업체를 변호한 사람이 없다라고 잡아댔다가 제가 자료를 제시하니까 2013년에서 2016년까지 3년이 넘게 변호한 사실들을 나중에는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 말을 바꾸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에 사과를 안 한 것은 유감이었죠. 이걸 김창도 후보께서 어제 지켜보셨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항상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고 그다음에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말씀하기 이전에 현명한 유권자들이 오늘 불참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어저께 답변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굳이 어떻게 거론하지 않더라도 잘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성실하게 참석한 두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을 제가 선택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완주의 최대 현안은 불법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안 후보는 얘기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시민과 반대 입장에선 지역의 업체,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4년 전 선거에서 안호영 후보, 친형과 친인척, 그리고 선거 캠프의 주요 인사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역의 사무실의 사무소장과 국회 보좌관과 비서들을 했는데 이분들이 많은 돈을 주고 후보를 매수하고 불법 선거를 통해서 저를 낙마시키고 일부 주민들은 4년 전의 선거가 부정선거의 토탈 세트 같다. 그 선거로 인해서 임정엽이 국회의원을 도둑 맞았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주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그런 선거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런 불법과 부정선거를 이루었던 중심에 있던 안호영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 저는 이건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있는 사실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3분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연설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마무리 연설은 1분이고 순서는 기조 연설을 했던 것과 거꾸로 하겠습니다. 막 말씀을 마치셔서 숨이 좀 차실 수도 있는데 임정엽 후보에게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일해보고 싶어서 4년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 전 부정 불법 선거로 인해서 저는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의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선된 안호영 후보,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률 24.6%입니다. 이제 반성하고 사과하고 불법 부정선거와 약속 못 지킨 부분 인정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 저에게 마지막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전국에서 최고 일 잘하는 목민관이었습니다. 일해보고 싶습니다. 저 일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완진무장의 발전을 위해서 전북의 희망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창도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네. 저는 다산 정약용의 국가계획 사상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모범 학생이었고 직장생활한 중앙부처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저력을 토대로 저희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완진무장 이 지역에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제가 확실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저희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호 2번 김창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 민주당의 안호영 후보가 불참을 해서 빈 좌석으로 놔둔 채 토론을 진행하게 된 점 거듭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토론에 임해 주신 두 분의 후보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함께 전합니다. 민주당의 굵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TV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역설했습니다. 미디어 선거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결과도 좋았습니다. 예고 하나 해드리죠. 내일 저녁 6시에는 익산 갑 선거구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